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갔습니다. 통계청과 한국리서치가 같은 해에 발표한 두 가지 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실질 소득입니다. 40년 전에 비해 1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정치 지도자를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의 비율입니다. 17%. 한국리서치가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타노 스님이 바라보았던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이 시대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인물을 알아보는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나이가 되어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 자연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4 되신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슬하에 자녀가 둘이고 손자도 있는데 그 손자가 2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손자가 밥상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오래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배가 고팠습니다. 구두를 닦아 학비를 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믿었습니다. 이 나라는 좋아질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먹을 것도 많고 의복도 넉넉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늘었는데 희망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저는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된 한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 늘 훌륭한 인물을 기다립니다. 그 인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인물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타노 스님은 정역정익과 주역, 불교와 유교를 두루 섭렵한 학자셨습니다. 선사샘시이시지만 세상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인물이 시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절이 인물을 요구한다. 씨앗이 먼저 땅속에서 움직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물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먼저 사회 전체에서 변화의 요구가 불처럼 커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만 하는 지도자에게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편을 가르는 정치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시절이 사람을 부릅니다. 타노 스님은 이것을 후천개벽 헐텐 화이픽의 논리로 설명하셨습니다. 단순한 재앙이나 멸망이 아닙니다. 문명이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열리는 전환입니다. 그 전환 앞에서 가장 깊은 혼란이 먼저 찾아옵니다. 겨울이 가장 추운 날이 봄 직전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을 타노 스님의 시선으로 보면 반드시 절망의 신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정말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것이 따로 있을까요? 이 질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된다. 좋은 국회의원이 나오면 된다. 저도 그렇게 오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 50년의 세월이 쌓이면서 조금씩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받아 마땅한 것은 정치 구조입니다. 선거제도의 문제, 당의 이해관계, 언론의 편향, 돈과 권력의 결탁, 이것들은 분명히 지도자를 왜곡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완벽한 제도를 먼저 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얻은 사례는 없습니다. 제도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바꿉니다. 제도 탓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심받는 것은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지도자도 힘들다. 그러나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분들 가운데 그래도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따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68%였습니다. 신뢰를 잃은 것이지 희망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2023년에 발표한 리더십 신뢰 연구가 있습니다. 신뢰받는 지도자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무엇인지를 오랜 시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답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언변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이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실패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품성의 일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재주가 아니라 됨됨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은 것은 단순히 나쁜 지도자들이 많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고르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을 고르다 보니 품성이 일관된 사람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하버드의 마이어 교수는 신뢰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능력 신뢰와 의도 신뢰입니다. 능력 신뢰는 저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의도 신뢰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는가입니다. 한국에서 무너진 것은 주로 의도 신뢰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을 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의 일관성을 시간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의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타노 스님이 말씀하신 큰 인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스님은 단 한 번도 특정한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건입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면 인물이 등장했을 때 스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놓칩니다. 화려한 말에 가려서 못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노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을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 작은 일도 크게 쌓아 올린다. 겸손이 미덕이라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만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연구자가 오랜 세월 지도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지도자는 그렇지 않은 지도자에 비해
조직 신뢰도가 31%더 높았습니다. 반면 강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할수록 내부 부패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이상하지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신뢰가 올라가고 강한 모습만 보이면 부패가 생긴다니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들을 주위에 모읍니다. 반면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만 곁에 두게 됩니다. 그것이 조직을 썩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치 문화에서 이 역설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버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기를 때, 자식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부모가 더 오래 자식의 신뢰를 받습니다.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 국민을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를 바라보면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적처럼 바라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절반은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정치가 이용합니다. 더 가르고 더 싸움을 붙여서 지지를 유지합니다. 한 집에서 가족이 싸우면 집안일이 안 됩니다.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절반이 절반과 싸우고 있으면 아무리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노 스님은 인물의 크기를 품는 넓이로 보셨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국민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절반짜리 지도자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까지 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시 그분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세 번째 조건, 미래 세대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노원구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손자의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던 그 어르신은 며칠 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희망의 근거가 없었는데도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희망의 근거가 충분한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어르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세대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경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도자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임기 다음을 위한 결정을 실제로 내려야 합니다. 당장 인기 없는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는 내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진짜 큰 지도자는 지금 표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뒤에 맞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눈물 보이지 않는 사람, 언제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버클리 대학교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리더십 신뢰를 장기간 유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빠르게 인정했고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말에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면 압니다. 처음에 강한 척하는 사람치고 오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는 사람,
틀렸을 때 틀렸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치를 볼 때는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디어가 자극적인 장면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싸우는 모습, 날카로운 말, 극적인 장면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조용히 일 잘하는 사람은 화면에 덜 나옵니다. 둘째, 선거 때마다 편을 갈라야 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고르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 우리 편을 이기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피로감 때문입니다. 몇 번 실망하고 나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눈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눈을 닫은 사람이 많을수록 진짜 인물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짜 인물이 더 쉽게 통과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이 바라보신 인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타노스님의 사상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은 단순히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나라가 좋아진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물이 등장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 마음이 성숙해야 한다. 이것을 스님은 시절의 무르익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력정이의 관점에서 씨앗이 발아하려면 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땅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상대를 이겨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본능을 넘어서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기 이익보다 장기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보다 10년 뒤 나라에 필요한 결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이익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셋째, 다름을 위협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더 나은 결정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것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그 기억이 있는 세대는 압니다. 편을 가르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로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살아남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압니다. 가난을 겪은 세대는 당장의 이익보다 오랜 인내가 더 큰 결실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갈등도 하고 화해도 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이 경험들이 사실은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세대가 오히려 정치에서 가장 날카롭게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살았다면 더 넓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좁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만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 편의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이 나중에 보니 맞았던 경험, 혹은 내가 강하게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 그 경험들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세대가 이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이치는 한 사람의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는 자는 반드시 모르는 것이 있음을 먼저 안다. 이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지도자는 위험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도자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편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이 더 좋은 지도자를 고릅니다. 타노 스님이 보신 시절의 무르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라의 기운이 바뀐다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면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의 말도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한 말 중에 맞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한 가지쯤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연습이 쌓이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달라지면 우리는 진짜 인물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노 스님이 바라보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더 넓은 그림을 보셨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믿기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는 전쟁과 가난이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외국 젊은이들은 한국의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 음식을 일부러 찾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것을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에 달려있고 더 깊게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나라가 되어야 강한 나라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강한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좋은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는 좋은 국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좋은 국민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사람을 볼 때 쓰던 방식입니다. 다만 정치 지도자를 볼 때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힘없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권력이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었을 때, 아무도 봐주지 않았을 때, 손해를 봐도 항의할 곳이 없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가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가 밝힌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이후의 행동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 이전의 행동 패턴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습니다. 예전 행적이 지금 미래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비판받았을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화를 내거나 듣거나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비판이 맞았는지를 살펴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았다면 고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만 곁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에서 배우려고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오래 갔습니다. 국민이 기억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압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면 처음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았을 때 기꺼이 들을 수 있었던 분들이 노년에 더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던 분들은 결국 혼자가 되셨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실패 후 무엇을 말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남 탓을 했습니까?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실패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도자를 보시면 처음에 눈에 잘 띄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던 사람이 실제로는 얼마나 공허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탠퍼드 장수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살 이상 연령층은 위험을 낙관도 비관도 아닌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의 의도를 읽는 능력이 이 연령대에서 더욱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도자 선택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수록 사회 전체의 판단 오류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세월이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력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정치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준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타노 스님이 보신 대한민국의 인물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준비될 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의 첫걸음이 판단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자녀와 손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세대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포트넘이라는 학자가 사회적 자본을 오래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부모 세대가 정치의 냉소를 표현할수록 자녀 세대의 정치 참여와 미래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부모 세대가 어려운 시절에도 이 나라를 믿었다는 경험을 자녀와 나눌수록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이 든 세대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큰 힘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주에게 이 나라는 끝났다고 말하면 손주는 다른 나라를 찾습니다. 우리가 손주에게
이 나라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더 어려운 때도 여기서 살았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나아졌다고 말하면 손주는 여기서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노원구의 어르신이 결국 손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과 같았습니다. 손주야, 나는 좋은 대통령이 오기만 기다리며 살았다. 그게 내 삶을 바꿔주진 않더라.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어라.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준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말을 잊지 말아라. 손주는 오래 그 말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제 자리에서 좋은 사람이어야겠네요, 할아버지. 어르신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기쁘셔서 말씀을 못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큰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등장했을 때 정작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역사에서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큰 인물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자기 홍보를 잘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눈에 띄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더 잘 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더 자주 언론에 나옵니다. 더 크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단어 스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시간이 증명한다. 어르신들, 우리 인생에서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요란하게 시작해서 결국 흐지부지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용히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나중에 그 진가가 드러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것에 이치가 있고 나라 이끄는 것에도 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겉으로 요란했던 사람보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이 나라를 실제로 살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큰 인물이 나타날 때 처음부터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화려함에 속지 말고 조용하게 일관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디어가 조용한 사람보다 요란한 사람을 더 자주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말, 강한 표현, 극적인 장면이 시청자의 눈을 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요란한 사람에게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함정입니다. 그 함정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요란하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의 과거 행적이 얼마나 일관되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말 한마디보다 10년 전에 힘없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데 10년 전 행적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 사람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당장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입니다. 급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편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패턴이 그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봤을 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봐 온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 기억이 소중합니다. 그 기억을 자녀와 손주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판사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과정을 봅니다. 우리 세대가 그 판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알아보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 미래를 위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도 집안을 위해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가족 너머로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을 위한 것처럼 우리 손주가 살아갈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이 모였을 때 이 나라에 대해 희망의 말을 한마디 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나라가 어렵지만 우리가 더 어려운 때도 살아냈다. 그러니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씨앗입니다. 단어 스님이 보셨던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런 씨앗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이 손주에게 심은 씨앗, 또 한 어르신이 자녀에게 심은 씨앗, 그 씨앗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마루에서, 식탁 앞에서 나누는 말들이 이 나라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물이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함께 벌어질까요? 단어 스님의 사상에서 보면 큰 인물의 등장 앞뒤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새로운 언어가 생깁니다. 나라가 변화할 때 사람들의 말이 먼저 바뀝니다. 적과 우리 편이라는 언어 대신 함께라는 언어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 것과 내 것이라는 경계 대신 우리 것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종대왕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먼저 쉬운 글자를 원했습니다. 그 요구가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혼자서 한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먼저였고 그 요구에 응한 지도자가 세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언어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싸움의 언어가 아닌 해결의 언어, 편가르기의 언어가 아닌 포용의 언어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커질수록 그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상은 뜻밖의 곳에서 빛이 납니다. 역사에서 큰 인물들은 사람들이 예상한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왕족 중에서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시골 양반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도시의 유명한 집안에서 나와야 할 것 같지만 지방의 무명한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어 스님은 이것을 기운이 쏠리는 곳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디를 가장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진심입니다.
편 가르기가 아닌 통합입니다. 화려한 약속이 아닌 일관된 행동입니다. 그 필요가 충분히 커지면 뜻밖의 자리에서 그것을 갖춘 사람이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은 유명하지 않아도 지방 어딘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앙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정치권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세대가 이어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와 연결됩니다. 그 인물이 씨를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두어들입니다. 혹은 다음 세대가 씨를 뿌리면 그 인물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지금 해야 할 일과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손주와 나누는 이야기가 그 씨앗과 토양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인물을 직접 선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 세대가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준을 가진 세대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에게 옳은 것을 가르칠 수는 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자리가 있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 나라의 내일을 만듭니다. 자, 다시 노원구의 어르신과 손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날 밤 오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평소에 보던 뉴스 채널을 바꿨습니다. 늘 보던 내 편 채널 대신 다른 편에서 하는 말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틀린 말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맞는 말이 있었다. 그 한 가지를 손주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저쪽 편 사람들도 이 한 가지는 맞는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손주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다른 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손주의 마음에 무언가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세대 전달입니다. 정치 교육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강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노 스님이 바라보신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큰 정치인의 등장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손주에게 보여주는 작은 변화들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 이 나라는 강대국의 틈새에 끼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그것이 분단으로, 전쟁으로, 가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날로 거세집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늘 복잡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타너 스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보셨습니다.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서 오랜 고통을 겪어온 것은 역설적으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대륙과 해양을 모두 이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몸을 더 잘 압니다. 아픈 경험이 쌓이면 의사보다 더 예리하게 증상을 읽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대국 사이에서 오랜 세월 균형을 찾아온 한국은 강대국들이 서로 싸울 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 문화를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가난에서 민주주의까지 전통에서 현대까지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온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이 세계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사람, 강대국 앞에서 당당하되 오만하지 않은 사람, 이것이 타너 스님이 바라보신 큰 인물이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 자체가 그 이중성을 몸으로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성장, 전쟁과 평화,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살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이해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력을 갖춘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너 스님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가지셨던 희망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은 대한민국이 물질 너머의 가치로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군사력이 아닌 문화로,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말입니다. 우리 전통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홍익인간, 홍일연간의 정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 우리 민족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큰 나라가 품어야 할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가 알아보고 지지할 때 대한민국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몸으로 살아온 증인들입니다. 그 증언이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가장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속의 한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나라가 흔들릴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외세가 밀려오고 안으로는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그 시절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억울하게 아무런 권력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정약용 선생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백성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를 글로 남기셨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글이 어떻게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아무 영향도 못 미쳤습니다. 선생은 결국 그 개혁을 살아서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후대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약용 선생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큰 인물은 당장 눈앞의 결과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자신은 보지 못하는 열매를 위해서도 일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배지의 정약용 선생처럼 지금 내 자리가 초라해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작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하는 것이 결국 이 나라를 만들어 온 힘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공장에서 밤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손주에게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가장 암울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분들은 독립을 살아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해방이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사람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외환 위기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 금반지를 내놓고 서로의 짐을 나눠진 국민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연대였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이고 그 사람들 자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가정을 지키셨는지 압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셨는지 압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손주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돈도 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더 오래 갑니다. 단호 스님이 보신 대한민국의 큰 인물은 어쩌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이미 작은 인물입니다. 그 작은 인물들이 모이면은 큰 인물이 됩니다. 그 큰 인물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밤 뉴스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오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힘없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저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뉴스를 보시면 같은 뉴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안에 가족 중 한 명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더 어려운 때도 버텼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짧아도 됩니다.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전화 통화 중에 짧은 문자로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씨앗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편의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맞는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만 해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가 말했듯이 우리 세대는 사람의 의도를 읽는 눈이 더 좋습니다. 그 눈이 이 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타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라의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두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10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 나라의 기운도 바뀐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쌓인 기둥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에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가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을 쓰는 붓이 우리 손에도 있습니다. 타노스님이 보셨던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함께 그 가능성을 믿어봅시다. 그 믿음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손주들이 맞이할 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신뢰 위기는 과연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분들 중에 68%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신뢰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신뢰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희망의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외환 위기 때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가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것은 정치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간 노동자, 아이를 재우고 늦게까지 공부한 어머니, 가족 곁을 떠나 사막에서 일한 아버지, 논밭을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낸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이셨습니다. 그 저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타노스님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서 오랫동안 시련을 겪어온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단단히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번 세상이 놀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단순히 경제가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타노스님이 보신 미래는 물질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짐이 아닌 유산으로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노원구의 어르신처럼 손주의 말에 오래 침묵하다가 결국 진심을 전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 한마디가 손주의 마음에 이 나라에 대한 씨앗 하나를 심습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없으면 나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인물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그리고 우리 세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입니다. 타노스님의 가르침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퍼져나가면 결국 나라의 기운이 바뀝니다.
이것이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손주에게 이 나라는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마음, 이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쌓이면 그것이 나라의 기운이 됩니다. 타노스님이 보신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런 마음들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더 어려운 때도 이겨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한 이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너 스님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인물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절이 인물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짜 지도자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국민을 나누지 않는 사람, 미래 세대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셋째, 신뢰 위기의 진짜 원인은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보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능력보다 의도를, 말보다 행적을 봐야 합니다. 넷째, 좋은 지도자를 알아보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힘없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비판을 어떻게 대했는가, 실패 후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다섯째, 우리 세대가 가진 판단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세월이 곧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손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일으킬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 인물은 국민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무거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편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 가족 중에 나라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더 어려운 때도 이겨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이 심는 씨앗입니다. 내일의 대한민국은 그 씨앗 위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